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검찰로부터 불려기 전에 일단 운영 과정에서 검찰 내에서라도 그 원칙을 좀 강화하자는 이런 내용의 법안 아닙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은 법률을 통해서 예. 제도적으로 입법화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께 이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소와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도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그리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고, 다만 공소 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의 내용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지금 수사검사가 기소검사 외에 수사검사까지도 공소 제기 과정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그러면 뭐 문제가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그와 같은 입법이 추진돼야 된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법안에 이 정도의 그 공약과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 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중단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견해는? 그와 같은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법원에서 지금 검찰 입장 어떠냐 묻습니다. 결정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헌법학자들께서도 지금 그냥 지금 법무부 입장만 지금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이거 중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없으십니까?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쪽 주가 조작 불기소, 또 검사 후배들이 수사 과정에서 안방 조사하고 황제 조사하고 핸드폰 신분증 뺏기면서 수사하셨던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사 과정에서 저는 그 도시 명품백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형사부장으로서 총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사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청사금지법 관련된 재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거具体 많습니다. 사항을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현재 형사소송법과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했던 법원의 직영 판사의 판결과 대검의 입장은 잘못된 입장이었죠. 구속기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김석호 차관이 그 자리에서 옹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검의 판단은 시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당시 그 기준으로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즉시 항고가 적절했는지. 알겠습니다. 3월 7일 구속 취소 인용되고 나서 즉시 항고 7일간 주어졌는데 왜 즉시 항고 안 하셨어요? 당시 대검에서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84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돼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法官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참 답변드리기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입장이 뭔 입장만 말해보세요. 제가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출석해서 검토해야 됩니까? 이 법률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법무부 입장이든 개인 입장이든 얘기해보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검사 수십 년간 하신 분이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지금 대검 소속으로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나왔잖아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시함과 하지 않은 거 그때 참석하셨죠? 회의에. 지금 장경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죠? 그 당시에 아니, 그 맞죠? 대검의 결정에 대해서 그게 맞죠? 네. 본인의 입장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본인의 입장은 뭐예요? 그 점에 대해서 대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장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보라면 현재 차관의 입장, 그 결정이 어떻게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그런 평가를 하지 말고 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답하는 거 처음 봤어요. 입장 없습니까? 차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소기각 관련해서 그런 법문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327조 1호 혹시 아십니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취소하도록 공소기각 하도록 돼 있어요. 327조 1호. 네. 예, 그래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이 법원에 없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네. 답변을 하셔야지 본 적이 없다. 그런 법문 자체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그 내용 등을 찾아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했을 때에 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들이 많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왜 임명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취지를?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리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에 부과된 여러 가지 개혁 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제 수사하는 부서라서 혹시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법무부는 행정부서, 전형적인 행정부서 아닙니까? 그 차관 자리고. 그렇다면 이 정부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개혁의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숙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고민이 되어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혁 방안 중에서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을 공약으로 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검사들이 했던 정치 편향적인 수사 그거는 아니라고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을 망친 거는 지난 3년의 정치 편향적인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런 대명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우리 차관께서 검찰에 계실 때 이른바 기획부서라고 하는데 많이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부서가 보통 그 하는 그 조직의 어떤 순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서포트하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기획부서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중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이런 것을 했고 그래서 검찰 출신이 그렇게 또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일부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차관 본인에 대해서도 그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시각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에 뭐 당연히 본인도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동의한 것은 그런저런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그리고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관으로서는 이제 검찰 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용산이든 국회든 여러 가지 현안을 서로 조율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완수할 각오로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저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차관 자리를 수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헌법 84조 같은 경우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그거는 명확하게 입장을 전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도 84조가 면책특권 대통령으로서 그게 무슨 평등에 어긋납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정확하게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임기 동안 혹은 아예 뭐 공소 취소를 하든 뭐 잠깐 정지시키든 간에 그건 묻지 않고 형사 프로세스에서 면제되게 해주는 거 그게 헌법 정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법원에서조차 그걸 인정해서 추정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죠. 거기에 대해서까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도 좋고 다음 기회라도 명확하게 표명해 주길 바랍니다.